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24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경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뭔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그들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 발언이 난리가 난 것이 국힘에서조차도 믿을 수 없는 발언이었는지 주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취재기자에게 박살이 나고서야 사과를 했었지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1차 충격이 있었고 약 2주가량 지나 경은 키시다와의 회담에서 또 이렇게 발언합니다.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는 키시다와의 기자회견에서 경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키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기묘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프롬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발언했지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정도의 프놈펜 선언이었던 것인데 당시 어떠한 취재진도 동행하지 않았지요. 프놈펜 선언을 통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한미일 동맹 플랜이 시작된 것이고 당연 미국의 오랜 수건인 일본의 하부구조로 한국을 넣는 계획이 진행되었던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의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했지요. 당연 한국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과거사 문제였던 것인데 그 어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하지 못한 것을 윤석열이 나타나 매국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강제동원에 대한 굴욕적 방법을 발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과 일본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것이고 거기에 너무나 충실하게 따라간 교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미국 출국 직전에 100년 전 일을 왜 꺼내냐고 외쳤고 이번 기시다 방안에서도 다시 한번 과거사 때문에 협력을 못한다면 안 된다고 또 강조했지요. 그리고 기시다와의 기자회견 중 징용 문제 대응에 대해서 한국 국내에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다. 일본에서는 대통령의 방침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의 방침은 앞으로도 견지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발언합니다. 일단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65년 청구권 협정과 또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 15분의 승소자 중에 10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다.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라고 3콤보를 날린 것인데 2번도 모자라 3번이나 강조한 것은 이것이 바이든에게 날리는 충정의 메시지이기 때문 아닙니까? 강선우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서할 자격을 주었습니까?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 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폭이어야 합니까? 윤 대통령은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습니다. 강제성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마저도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보편적 인권 문제입니다. 이 보편적 인권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여전히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점유권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만 쌓아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같은 양국 현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한일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이익이 무엇인지, 양국 공동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습니까?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습니까? 역사성을 망각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망언은 희대의 굴종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 역사를 레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공허 그 자체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교홍은 기자회견 말미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서로 공유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발언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북중러와 한미일의 식민전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통해 전쟁 발발에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이 나서서 힘있는 미국과 일본에부터 나라와 국민을 내가 보호해야 해 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닙니까? 전재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에서의 현상 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하여 마치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파병을 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중국은 사드 배치 때보다 더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서 사드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 조치가 행해져서 1사분기에만 중국의 무역 적자는 80억 불에 달한다. 이전에는 무역 흑자였다. 미국이 이러한 경제 보복에 대한 대가를 벌충해 줄 것인가? 아니다. 미국은 이번 한미회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조금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참여하지도 못할 대만 전쟁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국군의 대만 파견에 동의를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국회는 동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와 대만 사이에는 상호 방위 조약이 없다. 수교 관계도 없다. 참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둘째, 우리나라가 수교를 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였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군대를 대만에 파견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중국 영토를 무력으로 침범하는 것이 된다. 핵강대국인 중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범하는 것은 언제든지 핵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방위회담에서 미국의 핵공유를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셋째, 북한은 대만 사태에서 미국 참전 시에 북중 방위조약에 따라 대만에 파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대만에 파병을 하면 북한군과도 교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전쟁을 대만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열세이고 핵무기에서만 우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북한은 정황이 불리해지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파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핵보유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미국으로부터는 핵공격에 대한 안전보장이 없다. 이러한 점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대만에 파병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국회는 대만 파병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하여 우리나라는 대만전에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회 차원에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대만 문제에 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전략적 명확성을 전략적 모호성으로 다시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이다. 전략적 명확성은 미국과 같이 핵강국이면서 군사대국에서나 취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모두 전략적 모호성이 정책이다. 즉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나라 같은 비핵국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정책이다. 미국에는 미국에서 핵 공유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두 개의 핵보유 국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할 수 있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교의 행태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거지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돌아오는 경제적 타격은 이로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미국이 커버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챙겨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일본은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능력까지 날로 먹으려 하지요. 이것이 바로 성과하게 이분법적 인식구조와 미국과 일본이라는 사대주의와 친일이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광기와 무능인 것이니 이걸 멈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자 경제이자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